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 시선에서 청년 문제를 고민해보고 청년 문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 손대성입니다. 네, 김해에서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현 시대의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 스스로가 좀 더 그런 청년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공유해보고 청년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정책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 위촉이 돼가지고 김해시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올해 청년정책협의체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함께 참여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청년정책협의체 어떤 활동을 하나요? 네, 2019년부터 1기가 시작돼서 지금 올해 6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기부터는 2년 단위로 이제 바뀌면서 좀 더 정책과 청년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깊게 네. 고민해 볼 수 있는 기관들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청년의 정책을 만들어 보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청년 스스로가 지역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스스로 해결해 보고 하는 기여 활동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청년들에 관한 이슈를 많이 다루는 만큼 경남의 청년 이슈 또 인구 외에도 일자리 이슈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활동가님께서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지역 인구 소멸이나 일자리 그리고 놀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많은 청년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역의 문제와 청년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네. 궁극적으로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MC님은 청년의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이요. 네네. 저는 한 20살부터 35살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20살부터 네. 취업을 하고 나는 나이 35세까지를 그쵸.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중앙정부에서의 기준은 19세에서부터 34세고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19세에서 39세, 오. 김해시의 경우에는 15세에서 39세까지 이게 지자체의 네. 또 기준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오, 네, 다 네. 다르네요. 근데 또 청소년의 기준은 9세부터 24세까지거든요. 여기 중복이 네,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15세에서부터 24세는 청소년일까요? 청년일까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네. 아무래도 우리 대입을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 나이 때는 또 취업을 또 생각하는 또 대학생들의 입장과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과 내 집 마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 나이대마다 네. 혹은 그때 처해져 있는 청년들의 고민들이 각기 다르고 네.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뭉치기가 힘들고 모두가 모인다고 해도 대화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각자와 각자의 다른 관심사나 고민들이 뭉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럼 중앙정부나 경상남도와 기준에 비슷하게 좀 시작점을 표준화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네. 그를 통해서 좀 더 정책을 수립할 때 네. 모호했던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수혜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좀 더 핀셋 정책을 할 수 있지 네.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그 큰 범위에 이렇게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충분히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대학생 때 바라보는 취업의 기준과 관점과 네. 그리고 막상 또 취업을 한 이후에
이직을 생각하는 그때 일자리의 관점이 네. 아무래도 좀 더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고민까지 누가 하나 해줄 수 없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세분화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 하신 활동 중에서 재미난 활동에 참여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지역 먹거리 개발인데요. 이건 어떤 걸까요? 네,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지방이라면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방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브랜딩이 되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컬 먹거리를 찾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김해하면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들이 많지만 그 중에 뒷고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재작년만 해도 그렇게 막 딱 떠오르진 않았는데 올해 특히 작년쯤부터는 뒷고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김해시에서는 김해 대표 먹거리 1호로 뒷고기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를 브랜딩하고 네. 좀 더 김해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하고 제가 김해시에 봤을 때는 브랜딩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뒷고기가 눈살, 볼살, 혀살, 뭐 항정살 등의 다양한 부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맛으로 그 식감이 나는 그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뒷고기는 구워만 먹는다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레시피 개발을 통해서 로컬 특화된 음식점들이 많이 나오면 결국 뒷고기와 김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 먹거리 브랜딩에 네. 관심이 많으신 만큼 김해 로컬 먹거리인 뒷고기로 새로운 레시피에 참여를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걸까요? 네, 그래서 누구나 즐기는 돼죽밥을 착안해서 네. 저 뒷고기를 활용한 뒷고기 국밥, 그리고 뒷고기 물수육, 뒷고기 전골들을 다양한 메뉴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는 김해가 되게 큰 한 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체전도 그렇고. 그래서 김해시에서 촬영한 전국 노래자랑에 또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제 뒷고기의 인식이 구워만 먹는다는 것에 있다 보니까 네. 신선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돼지국밥은 삼겹살이나 뭐 뒷다리살, 앞다리살로만 활용을 해왔는데 네. 아무래도 맛이 좋다, 뭐 재밌다라는 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식감이 조금 더 쫄깃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쫄깃하기도 하고 아삭아삭한 그런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기도 그냥 살코기만 있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돼지 이제 기름과 적절하게 이제 섞여 있는 부분들을 선호하시는 또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또 그런 분들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 활동가로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 활동가로서 올해 이제 6기 김해시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시작하게 된 그 동기를 생각하는 만큼 좀 더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얘기 나누고 좀 더 같은 고민들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결국 그것들이 좀 더 청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청년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문제까지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손대성 청년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청년이 바라보는 경남의 모습과 청년들의 이슈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